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네, 오랜만에 시간이 좀 나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오랜만에 찾아온 만큼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 그리고 모두가 꼭 알았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오시고 계실 텐데요. 지금 약간 주춤세에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그리고 버블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을 미리 좀 해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2025년 AI 버블 진단. 사실상 2025년이 다 끝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2025년도를 어떻게 투자해 왔는지, 이거를 버블이라고 받아들이고 또는 기회라고 받아들이고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미국 주식,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테크 주식이죠. 그리고 대부분 지금 미국 주식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테크 기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테크 장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프닝과 문제 제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AI 버블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최근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AI 관련 기술주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급등하면서 과열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폴리오에 갖고 계신 기업들도 대부분 이 기술을 다루는 기업에 속할 거예요. 사실상 뭐 엔비디아나 팔란티어, 뭐 테슬라, 그런 기존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AI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기존의 AI를 다루지 않거나 제조업을 위주로 하거나 뭐 맥도날드, 스타벅스 같은 기업들도 기술을 어쩔 수 없이 접목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AI를 필두로 해서 기술이 전체 기업들에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AI나 기술들이 퍼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과열 경고음으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역사 속에 있는 버블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사실 1대1 비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2000년도의 닷컴 버블이나 2007년도의 금융위기 등과는 어떻게 보면 자본의 규모가 일단 달라요. 예, 그래서 버블의 공통 패턴을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버블의 공통 패턴은 일반적으로 과열되고 기대가 과잉되고 실적이 미달되면서 버블이 빵 터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2000년도에 있었던 닷컴 버블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필두로 해서 과열이 됐고 인터넷이 앞으로 시대를 이끌 것이다. 기대가 과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제대로 실적으로 전환시키지 못했던 기업들은 실적 미달이 되면서 그 기업들이 도산을 했어요. 대부분 망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 2007년도 금융위기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도 과열이 당연히 일어났고 돈이 많이 풀렸고 돈이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미국 주식은 잘 나갈 것이다. 기대가 과잉됐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결국엔 또 미달되면서 금융기업들이나 은행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망했죠. 예. 결국엔 여기에서 망하는 마지막 프로세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결국엔 뭐 때문에 망하나, 예, 과열되고 기대 과잉까지 가는 경우에는 사실상 주가가 계속 올라요. 이 두 번째 단계까지는 주가가 계속해서 오른다라는 거죠. 물론 중간에 조정은 있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실적 미달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기업들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있었던 기업들이 망했던 그런 사례들, 그 다음에 은행권 기업들이 굉장히 위험했던 그런 사례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결과론적으로밖에 생각해 볼 수 없어요. 당장 내일 뭐 엔비디아가 망한다, 팔란티어가 망한다, 테슬라가 망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상 예측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과연 지금 그러한 AI 기업들이 실적 미달인 상태인가?
그 다음에 기대 과잉 상태인가 한번 역으로 우리가 거슬러 흘러가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보는 것도 있겠지만 역의 경로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역사 속 버블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상 AI 버블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작도 안 했다는 뜻은 아직 저는 과열되지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AI를 공부를 하고 데이터 분석가, 즉 IT 업계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 기술이라는 것은 어쨌든 계속해서 발전하는 방향, 즉 위로 상승하는 쪽으로 흐르긴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과열된다라는 뜻은 그 기술이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그 기술만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보면 딱 닥치게 되는데요. 사실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챗GPT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LLM이라는 기술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라는 것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로봇 관련된 것을 AI에 접목시켜서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과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기술들이,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과열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대가 과잉되고 있는 부분, 사실 이 부분도 조금 재밌는 부분인데, 과열되고 기대 과잉,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적 미달, 이렇게 순차적인 방향으로 버블이 사실 일어나진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2000년대 닷컴 버블도 그렇고 2007년대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 버블의 공통 패턴을 과열, 기대 과잉, 실적 미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 단계뿐만 아니라 수많은 단계들이 중간중간 계속해서 껴들어서 주가를 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의 상황들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단계만으로 어떻게 보면 패턴을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AI 버블이라는 그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것이 더더욱 판단하기가 어렵고 복잡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과거의 2000년도 닷컴 버블은 인터넷이라는 기술 하나만을 필두로 했어요. 근데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무려 25년이 지났고 AI에 속해져 있는 기술들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도 포함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그 스마트폰 안에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AI에 적용되어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노트북이 나올 때도 AI 노트북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렇듯이 대부분의 기술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모든 기술에 AI가 적용되는 상태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기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실적으로 당연히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쓰고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모두 다 판매가 될 텐데 그 판매가 되는 게 실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미달될 확률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적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현재 AI 시장의 규모와 기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AI 관련 투자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인재, 그 다음에 인프라 확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기술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급등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가 이제 문제점이 튀어나오는데, 밸류에이션은 급등하는 반에, 즉 기대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만큼 판매가 되고 있냐, 그렇냐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예컨대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닷컴 수준이라고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이 닷컴 수준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닷컴 수준이라고 했던 거를 우리가 보면서 왜 닷컴 수준이라고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닷컴 수준이니까 빨리 팔고 도망가세요, 이 말일지, 아니면 닷컴 수준인데 우리가 지금 이게 실제로 큰 문제일지 한번 살펴보고 있다, 그런 식으로 경고를 한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큰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이미 주가가 하락했고 이미 큰 문제가 터져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을 거예요.
근데 닷컴 수준이라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현재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보면서 지금 세계의 어떻게 보면 큰 구루들이나 은행권에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경고가 실제로 발생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힌트를 주고 있는 그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상세한, 좀 작은 경고들,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보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왜 과열인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우리가 먼저 분석을 해보면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버블의 작은 징조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미리 대처를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기업들이 AI에 대규모 카펙스를 투입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양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인프라를 말씀드렸는데 땅이 많이 필요하고 그 땅에 공장을 설치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 공장 안에 들어가는 뭐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실제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거기 안에 들어가는 기계도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그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에너지는 어디에 쓰이냐? AI에 쓰이겠죠. 네. 그리고 그 에너지를 활용하게 되는 반도체가 또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맞물려서 다양한 에너지,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업들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실적 대비 기대가, 그러니까 아직 실적이 그 반도체를 투자한 거에 비해서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았는데 왜 계속해서 반도체나 에너지, 인력을 투입하냐. 그래서 기대가 너무 앞서가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과거에도 사람들이 자동차를 필요로 했죠. 자동차를 필요로 해서 자동차를 만든 것도 있고, 포드도 그렇고, 근데 자동차가 하기 전에도 이미 과거에 말이 막 달리고 있는데 옆에서 포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말보다 마차보다 자동차가 더 많이 쓰이겠다 예상을 하고 즉 기대를 갖고 미리 자동차를 만든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과연 이게 기대가 헛된 기대인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투자자들의 과잉 유동성과 포모 심리가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포모 심리. 이 부분 굵은 표시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투자를 많이 하면 사실 시장 자체는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해지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과열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포모 심리. 이건 개인적으로 남들의 어떻게 보면 쫓겨서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현재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이 두 번째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1,000만 원 갖고 있는데 아니면 1억 갖고 있는데 10억 갖고 있는데 그 10억이라는 돈을 유동적으로 흐르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몰빵 때려서 주식에다 다 넣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현금 유동성은 제로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투자를 한 이유가 남에 의해서 포모 심리, 두려워서 그냥 10억을 다 투자했다? 그럼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AI 버블도 AI 버블인데 AI 버블은 사실 외적인 부분이고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어떤 심리를 지금 느끼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기술 기대감이 수요보다 앞서는 현실이다. 네. 이 부분은 사실 100% 맞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람들은 AI라는 것을 필두로 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이미 검증된 부분이 뭐냐 인터넷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이미 검증이 됐어요. 사람들은 더 빠르고 더 편하고 더 작고 그 다음 더 오래가는 그 다음 더 편리하고 그리고 더 멋있고 그 다음 남들이 쓰는 걸 또 써보고 싶고 이런 다양한 심리들이 적용된 기술을 계속해서 활용합니다. 물론 그 중에 실패하는 것도 있죠. 애플이 최근에 만들었었던 뭐 AI 비전 프로
비전 프로도 사실 애플의 기대작 중에 하나였는데 실패했죠. 네, 이런 실패작들이 있는데 AI는 실패작이 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현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들이 총집합된 기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연관성이 굉장히 높아요.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비전, 즉 눈앞에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주력으로 한 기술이라고 하면은 AI라고 하면 우리가 AI라는 단어 딱 한 단어 들었을 때 이게 무엇이지? 어디에 쓰일 수 있지? 그게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죠. 즉 하나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한 사람한테만 쓰이는 게 아니라 기업의 어떻게 보면 대규모 공장에도 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공장의 로봇들을 이렇게 활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도 쓸 수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사 도우미를 대신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또 AI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위가 사실 우리가 상상의 범위를 뛰어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기대감 자체가 이 기존에 있었던 기대감을 뛰어넘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감과 수요가 함께 간다. 그런 부분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포모 심리를 같이 꼭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현재 리스크 신호는 무엇일까? 첫 번째, AI 관련주가 급락하고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과거의 차트나 과거의 어떻게 보면 기업의 움직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락까지는 아닙니다. 네, 현재 지금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나 그 S&P 500에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시면 급락한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조정이 온 걸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S&P 500이 기존 한 달 전 대비해서 10% 이상 하락했나요? 아직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급락, 물론 개별주대로 봤을 때는 10% 넘게 하락한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기업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탄탄한 기업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변동성이 증가하는 거. 사실 변동성이 증가하는 거는 일상적으로 있던 일이죠. 근데 그 변동성이 이렇게 위에 상승하는 방향으로 변동성이 있냐 또는 계속해서 하락만 하는 변동성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변동성이 지금 최근 한 달 들어서 또는 한 열흘 들어서 잠깐 온 거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남들이 변동성이 많이 왔다라고 하니까 변동성이 많이 왔다. 그게 아닌 거죠. 내 스스로 투자하는 투자 기준, 투자 철학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변동성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전문가들이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마크 모비우스에서는 30-40% 조정이 추가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전문가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해왔던 경고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문가들이 이런 경고를 했는데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30-40% 조정이 왔을 때 어떻게 나는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의 어떻게 보면 투자 철학 범위를 기준으로 두고 그 외적인 요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되는 거죠. 외부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투자, 유동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기준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회가 있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부정적인 거가 있으면 긍정적인 것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버블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는 조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고요. 그 다음 AI가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검증 중인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실적이 오르고 있고 팔란티어도 이번에 실적이 역대급으로 다시 한번 과거 분기에 있었던 실적보다 더 잘 나왔어요. 네. 물론 테슬라처럼 실적이 왔다 갔다 하는 기업들도 있죠. 물론 근데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 인해서 실적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에너지나 AI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버블이란 단어가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기업 내부 펀더멘탈로 접근하면 전략적인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즉 기업의 펀더멘탈이 흔들리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펀더멘탈로 그럼 체크해야 될 항목은 무엇인가? 첫 번째, 수익성과 매출 성장 지속 여부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는지, 지속적으로 순이익이나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수익이나 매출이 좀 잠깐 하락했다 하더라도 펀더멘탈, 즉 다른 펀더멘탈 체크 항목들이 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은 펀더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목, AI 투자 대비 실질 ROI. 실제로 어떻게 보면 투자 대비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지, 투자 대비 결과가 잘 나오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밸류에이션 대비 실적.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팔란티어가 있겠죠. 팔란티어는 과거의 밸류에이션, 뭐 PER이 600배가 넘었어요. 근데 그게 실적으로 맞받아 쳐주면서 계속해서 PER을 낮춰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좋은 상황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거시적으로 큰 부분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시장 지배력 및 생태계 구축력.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 온톨로지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온톨로지는 과거의 컴퓨터 공학에서 나왔던 어떻게 보면 많이 쓰이지 않았던 기술 중에 하나예요. AI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AI나 온톨로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계속해서 개발됨에 따라서 온톨로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게 팔란티어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AI 플랫폼을 통해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만의 GPU를 통해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생태계를 쿠다를 통해서 이미 생태계를 구축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5조 달러가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기업이 돼버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장 지배력과 생태계 구축력이 얼마나 탄탄한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지를 생각을 좀 크게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펀더멘탈을 알아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 좀 편리하게 그 다음에 좀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 테크주 투자 체크리스트를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대표적으로 기업으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알파벳, 구글이죠.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광고로도 돈을 많이 벌지만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지금 잘 올라오고 있어요. 일명 GCP라고 하는데 클라우드, 즉 우리가 서버를 컴퓨터 이렇게 실제 노트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클라우드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마존의 AWS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물론 AWS가 세계적으로는 1위예요. 근데 지금 구글의 GCP 이게 지금 2등인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점유율을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3위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인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보다 뭐 MS 오피스나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이제 운영체제가 점유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계적인 기업들, 이런 대표 기업들은 아직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점유율이 높고 잘 나가고 있다. 그 다음에 세계적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어떤 기업들인지, 그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대표 기업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이러한 대표 기업들이 이러한 버블 논란 속에서도 기회라는 단어를 품고 있는 후보인지 그거를 분석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 장기 투자자에게 제가 드리는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미니 버핏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제 투자 철학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술주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안 하죠. 거의 투자 안 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에다가 저는 기술주에 대해서 좀 더 저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기술주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조심스럽고 균형 있게 접근하자. 자, 이게 어떤 뜻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리에 조심하자. 포모 심리에 조심하자. 두려움에 조심하자. 남들이 엔비디아 좋다고 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엔비디아를 공부하고 균형 있게 바라보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금융업계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은행업계에 대해 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나의 강점이 은행업계, 금융업계일 텐데 남들이 엔비디아 좋다고 해서 무작정 그냥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건 사실 균형 있지도 않고 조심스럽지도 않은 처세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과열 구간에서 포지션을 축소하거나 리스크를 조정하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최근에 팔란티어가 조금 떨어졌었죠. 그런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팔란티어에 예를 들어서 175달러대 됐을 때 한두 개 좀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네. 저는 팔란티어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라고 살펴본 거죠. 이번에 떨어졌을 때. 그것도 하나의 리스크 조정이 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증된 기업 위주로 분산 투자하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갑자기 AI가 붐을 일으키니까 지금 소규모 기업들, 즉 S&P 500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AI 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변동성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검증된 기업 위주로, 즉 S&P 500 안에 있거나 S&P 100 안에 있거나 또는 쉽게 말해서 1위부터 10위까지 안에 있는 기업만 검증된 기업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네 번째, 버블 붕괴 리스크 대비 비상 계획을 한번 마련하자.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에서 막 30%, 50% 하락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진짜 하락할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내가 자본이 지금 얼마만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자본이 1억만큼 있는데 그럼 50% 하락하면 내가 지금 1억에서 50% 하락하면 5천만 원 되면은 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극단적인 케이스로서 비상 계획을 마련을 해보자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로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금액으로 꼭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마무리하고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버블인가? 그렇지만 기회는 역시나 존재한다라는 거. 항상 위험이 왔지만 워렌 버핏은 돈을 벌었다라는 거.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다라는 거. 거기에는 확인된 펀더멘탈 위에 올라서자라는 거. 네. 이 확인이란 단어 안에 굉장히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확인됐다. 엔비디아가 확인된 기업인가?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의견을 드리면 저는 AI 테크 투자 환경을 이렇게